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전국 축구 슈퍼리그가 중반으로 치달아 오르면서 그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리그 11륜까지 치른 현재 연변팀은 3승 3무 5패를 기록하면서 잠시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에서는 연변팀이 슈퍼리그에서 살아남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시급해 보완해야 할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이를 둘러싸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학 박사이신 김창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변 축구라고 하게 되면은 연변의 명함장이고 또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변 축구를 진맥하기 전에 먼저 지난 5월 28일 연변팀과 련영팀의 경기를 회고해 보시죠. 이날 연변팀은 4골을 몰아치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에이스 하태균 선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승리를 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작전이 새로웠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련영팀과의 우리 11라운드 홈장전에서 보게 되면은 연변부덕팀이 꼭 이겨야만 우리 강급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주 중요하고도 관건적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건적 경기에서 특히 우리 보게 되면은 연변팀이 공격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태균 선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데 아마 박태하 감독도 아마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박태하 감독은 어떻게 보면 참 두뇌가 명석한 우리 감독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우리 해왔던 우리 최전방에 하태균 선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기를 진행하던 이런 전술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최전방에 특정 선수를 우리 배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공격수이자 미드필더 또한 우리 미드필더이자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우리 축구 전술에서 말하게 되면은 제로톱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 제로톱 전술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4대1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번 경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은 연변부덕팀은 이번 경기에서 시작 한 10분간은 상대방이 우리 공세에 밀려가지고 슈팅도 한 번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1분간 지난 후 오영춘 선수의 중거리 슛도 있었고 그 다음에 1분이 지난 후에 윤빛가람 선수의 그림 같은 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빛가람 선수가 현란한 개인기 한 득점에 힘입어가지고 그때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 쪽으로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1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 또 추가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록 경기 과정에 보게 되면은 연변부덕팀이 상대방이 몇 번이 매손 역습에 의해 가지고 한 몇 번이 우리 저 위험적인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17분경과 44분경 그리고 55분경에 3번이 우리 실점 위기가 있었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거미손 우리 지문일 선수가 선방으로 해가지고 우리 운 좋게 우리 골을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번 홈장전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우리 연변부덕팀은 보게 되면은 팀 색깔이 짙어지고 있고 점차 이기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저한테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제로톱 점수는 물론 우리 압박 축구라든지 패싱 축구 진가가 이날 경기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수들인 우리 윤빛가람 선수라든지 스티브 선수라든지 김승대 선수 모두가 우리 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연변부덕팀도 활약점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 련영병원팀과의 우리 홈장전을 보게 되면은 연변부덕팀이 우리 발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경기를 본 사람도 모두 아시겠지만 해도 마치 우리 바르셀로나 팀이 우리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특히 그 윤빛가람 선수의 모습은 진짜
구라파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날 경기에서 보게 되면은 네. 윤빛가람 선수의 그 기량과 그 골 넣는 장면은 마치 바르셀로나 팀이 그 메시 선수가 골을 넣는 그런 장면과도 비슷했어요, 사실은. 네. 물론 연변부덕 팀은 실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과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르셀로나 팀과 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예,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팀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 전술인 우리 제로톱 전술을 사용해 가지고 상당 부분 우리 경기 장면을 보게 되면은 네. 패싱 축구라든지 골 넣는 장면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바르셀로나 팀이 경기 장면을 방불케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에서 연변부덕팀과 우리 제로톱 전술이 전술을 이용해 가지고 최전방에 우리 압박은 물론 패싱 축구로 우리 조직력을 강화시키면서 상대방이 뒷공을 제대로 노렸기 때문에 네. 다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 연변부덕팀이 우리 제로톱 전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은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강한 집중력이 있었고 예. 다른 하나는 또 승리에 대한 갈망. 특히 우리 중원에서 보게 되면은 윤빛가람 선수의 우리 개인기라든지, 그래요. 예, 그리고 원하는 공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허를 찌르는 우리 스루 패스가 적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윤빛가람 선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국가 대표팀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참 훌륭한 선수거든요. 그 연변팀 예. 보니까 련영팀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굳이 뭐 연변팀의 부족점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경기에서 보게 되면은 연변팀이 부득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네.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2% 정도 아쉬운 정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요. 예, 상대방이 고공 공격과 크로스 공격이 이래 들어올 때 보게 되면은 최종 수비와 우리 중원의 간격 유지가 순간적으로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수비 라인에서 몇 번이 또 패스 미스가 있었거든요. 예. 이래가지고 볼을 빼앗기게 되면은 곧바로 우리 상대에게 슈팅을 내주는 그런 위험스러운 우리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리자면은 시작해서 3분경 그리고 우리 43분경 그리고 60분경에 이와 같이 3번이 우리 위험 상황이 있긴 있었는데 상대방 공격수의 1대1 상황에서 우리 지문일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은 이날 우리 경기 결과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나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전략 전술이 아주 확실하고 또 박태하 감독님의 의도가 잘 관철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연변팀을 보면은 슈퍼리그가 개시된 첫 시작에는 뭐 세계 거물급 스타들이 즐비한 팀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한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근데 공수 균형이 좋았고 특히 또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였었습니다. 근데 경기 점점 흘러가면서 그 후에 경기가 아주 엉뚱한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또 자주 패했었는데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 4라운드까지는 연변부득팀을 보게 되면은 강팀을 상대로 우리 선전하면서 비교적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만 사실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제1라운드에서 전통 강호인 우리 상해 신화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네. 우리 1대1로 비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2라운드에서는 또 원정에서 강팀인 우리 강소소년팀하고 우리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비록 우리 1대2로 패하기는 하였지만 예. 아주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3라운드에서는 홈장전에서 우리 전통 강호인 북경 구간팀을 1대0으로 우리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4라운드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원정 경기이지만 우리 광주 부력팀과 우리 0대0 무승부를 따냈고요. 예. 이와 같은 우리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5라운드부터 우리 제6라운드, 그 다음 제7라운드까지 우리 3連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은 제가 본 데는 아래관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원정 경기 인구도 있겠지만 해도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실력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객관적인 우리 전력으로 볼 때 우리 연변팀은 산동 로능팀과의 우리 경기나 또한 우리 하남 건재팀과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원정에서 상해 상한팀과의 경기를 모두 졌는데 전력상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연변팀은 우리 슈퍼리그 신입생인 만큼 슈퍼리그 그 분위기를 터득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적응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응 단계에 따라서 뭐냐면은 팀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네. 보게 되면 원정 경기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적응 단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요. 보고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원정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게 되면은 원정기가 많게 되면은 체력적으로나 우리 심리적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거듭되다 보게 되면은 또한 우리 성리 도전에 우리 실패할 경우에 보면 우리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승리에 대한 우리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팀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 속에 깊숙하게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팀 자체가 슬럼프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실수도 생기고 제대로 경기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럴 때일수록 자신 있는 우리 과감한 도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연변팀 보게 되면은 부진 상태가 좀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원인이냐면은 연변팀 부상 선수들이 그동안 여럿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부상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정예 멤버를 우리 선발陣容에 제대로 투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연변팀의 실력이가 좀 다른 팀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이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다른 한 가지가 우리 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로는 보게 되면은 심판이 오심도 우리 네. 연변팀이 우리 패배를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 제일 치명적인 우리 결정타를 맞은 것은 바로 우리 원정에서 우리 산동 노릉팀과의 원정 경기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화북 화팀과의 경기에서 이 심판이 오신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치른 우리 제 11라운드까지 보게 되면은 연변무득팀은 우리 4차례나 되는 우리 심판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위에서 우리 말씀드린 몇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 연변무득팀은 우리 그동안 고전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축구장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을 볼 땐 정말 너무 격분하고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심판은 반드시 공정하고 과단성이 있고 이게 공정한 게가 제일 첫째인데 네. 보게 되면 우리 원정도 그렇고 우리 홈장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이 우리 심판이 뭔가 피해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연변팀이 부진한데 있어서 한 가지 원인으로 될 수 있다고 톡톡히 또 한 몫을 했죠. 예, 그렇죠. 예, 교수님 지금 그 축구 팬들은 연변팀의 강점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백절불굴의 강한 정신력이라든지 또 똘똘 뭉친 팀워크,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등이 모두 또 연변팀의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연변팀의 약점을 깊이 알고 있는 팬들은 그리 많지 못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한번 좀 진맥해 주시겠습니까? 네, 절대적인 강점과 또 현재 연변팀에서 이것만은 꼭 바꿔야 한다. 그 약점, 다시 말한다면 연변팀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치명적인 약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11라운드 우리 경기를 치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변팀이 절대적인 강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강인한 정신력 네. 그리고 강인한 체력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력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강인한 정신력을 어디서 표현되느냐면은 연변팀 선수들이 우리 보게 되면 경기 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계속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표현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강인한 체력을 보게 되면은 경기에서 우리 아무리 뛰어도 우리 지칠 줄 모르는 네.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연변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승대 선수가 제일 많이 뛰는 선수로서 그래요. 보게 되면은 경기 때마다 보통 한 12km 정도나 되는 이런 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슈퍼리그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연변팀은 경기에서 많이 뛰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변팀은 우리 많이 뛰어야만이 우리 연변팀이 모자라는 우리 기량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패싱 축구를 구사하는 연변팀을 보게 되면은 한 11라운드에서 경기당 450차나 되는 우리 패를 보였습니다. 네. 매 경기에.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슈퍼리그에서 제4위권 내에 듭니다. 네. 이 대단한 수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윤빛가람 선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11경기 가운데서 우리 725차의 패스를 시도해가지고 연변팀이 우리 공수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예. 윤빛가람 선수의 패스는 물론 패스 성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슈퍼리그에서 그 수치가 제일 앞자리나 차지하고 있는데 참 훌륭한 선수라고 봅니다. 연변팀은 지금까지 이 경기에서 팀 전체의 또 패스 성공률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슈퍼리그에서. 보게 되면은 패스 성공률 대략 한 75%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은 우리 연변팀은 패싱 축구에 비교적 익숙해 있다는 이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연변팀이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본 데는 아직까지 수비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11경기에서 보게 되면은 연변팀은 모두 199차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예. 이 많은 슈팅인데 이는 우리 슈퍼리그에서 슈팅을 제일 많이 허용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연변팀의 수비진의 수비 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우리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연변팀이 공격력도 보게 되면은 우리 강팀과 비교한달 적에 아직 취약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11경기에서 연변팀은 모두 94차의 슈팅을 했는데 네. 이는 우리 슈퍼리그에서 제일 적은 수치입니다. 아, 공격력을 대변하는 이런 슈팅을 보더라도 연변부득팀은 우리 공격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변팀은 보게 되면은 어떤 면이 약하냐면은 상대방이 고공공격, 네. 우리 신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같은 고공공격은 물론 CTBC 안으로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최대한 약점입니다, 사실. 선수들이 신장 차이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순간적인 집중력. 네. 그리고 우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비수들이 우리 수비 조직력. 네. 이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와 같은 면이 참 취약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지난번 경기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수비 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수비수들이 공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교수님의 분석을 듣고 보니까 확실하게 보완해야 할 지명적인 약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년 경기 후 휴전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잘 보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휴전기가 한 12월간 우리 있는데 우리 특색을 잘 살려가지고 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팬들이 보건대는 지금 그 슈퍼리그 심판들의 수준이 참 의문스러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네, 특히 연변팀전을 집법하는 심판들을 한 얘기인데요. 지난 5월 22일에 화북 화하팀과의 경기에서 더 편파 판정으로 억울하게 골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중국 축구협회에서 나서서 오판이었다, 사과한다 이렇게 시인하고 연변에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또 하지만 지난 5월 28일 련융팀과의 경기에서 좀 어처구니 없게도 페널티킥을 판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성유의 매체마저도 참 재미 있는 페널티킥이라고 꼬집고 있는데 근데 왜 연변팀에만 이런 억울한 편파 판정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는 우리 딱 축구장에서만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장 밖에서도 경기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축구장 밖이라고요?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예, 축구를 보게 되면 우리 경기력이나 우리 실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네. 예, 축구 외교도 우리 관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특히 이 면에서 축구협회나 우리 구락부에서 중시를 많이 돌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축구 외교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동안 우리 보게 되면은 중국 축구가 지금 발전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르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중국 축구 환경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 축구 제도가 문제가 네. 있다고 보고요. 근래는 와서 우리 중국 정부도 우리 여기에 중시를 돌려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많은 우리 중허스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우리 중국 축구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점점 우리 심판 공정성이가 이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냥 아직도 보게 되면은 프로 축구에 상당 부분 우리 보이지 않는 룰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심판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프로리그에서 살아남자면은 더 중요한 게가 축구 외교입니다. 축구 외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심판의 50문제에 대해 먼저 짚어 넘으려고 하는데요. 예. 심판의 50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축구에 있어서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 이번 시즌 연변팀도 우리 심판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 않을 경기를 지기도 하고, 그럼요. 예, 또 이길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등 피해를 받은 적이 몇 차례나 있긴 있었는데, 제일 치명적인 것은 지난번에 우리 산동 노름팀과의 원정 경기,
화북 하하팀과의 원정 경기 이 두 경기를 꼽을 수 있는데 50문제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 두 가지 부분이 딱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라면은 페널티킥이냐 예. 아니면은 옵사이드냐. 요 페널티킥하고 옵사이드 문제에서 우리 저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 페널티킥이 아닌 것을 페널티킥을 불어준다든지 또 우리 옵사이드 아닌데도 옵사이드라고 우리 옵사이드인데도 옵사이드를 안 불어준다든지 뭐 그리고 그대로 골을 인정한다든지 또 정상적으로 골을 넣었는데도 우리 옵사이드로 인정해서 우리 득점을 무효로 처리하나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예.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 중국 축구가 우리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 우리 축구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아직은 우리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들이 그 편파 판정은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 예.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존재하는 문제가 한데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심판이 소송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심판이 자질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다음 우리 이런 오심을 그냥 당할 수는 없습니다. 꼭 뭐냐면은 심판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소할 것은 또 신소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리를 우리 사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걸 이렇게 신소했다고 해서 그 결과는 번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번복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판들한테 또한 우리 이런 관원들한테 뭐냐면 압력을 줘야 됩니다. 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우리 축구협회나 우리 구락부의 행정력은 물론 우리 외교력을 적극 발휘한다는 이런 의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외교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가 우리 국가와 국가 간의 맞아요. 우리 대외 교류를 상기할 수 있는데 예. 축구에서도 외교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보게 되면은 그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석근평 주석이가 지금 2011년에 우리 북경에서 우리 한국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우리 만났을 때 그 손학규 대표가 박지성이 사인한 공을 우리 석근평 주석한테 드렸어요. 예. 그때 우리 석근평 주석이 뭐냐면은 말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내냐면은 나에게 중국 축구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 예. 다른 하나는 우리 중국이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중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예. 또 2014년도에 석근평 주석이가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네덜란드 우리 축구 명장에는 우리 반드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이 선수와 한 자리를 했을 때 악수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우리 중국 축구 팬들이 우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실에서 우리는 석근평 주석이 중국에 대한 우리 중국 축구에 대한 그 애착심과 또 중국 축구에 대한 우리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야 알 수 있죠. 그럼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우리 축구를 매개물로 한 우리 외교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 우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축구 영역 내에서 네. 외교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외교력이라 한다면은 축구 관원은 물론 축구 지도자, 축구 선수, 축구 심판 그리고 우리 축구 팬들도 모두 우리 축구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라고 봅니다. 예. 축구 행정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원들은 상급 부문과의 우리 유대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래야만이 우리 이런 공작 관계가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상급 부문의 우리 인간관계 처리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이게 또 이게 외교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축구 지도자나 선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락부와의 우리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만이 진정하게 우리 교류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구락부지간에 상부상조할 수 있고 구락부와 구락부 간의 위민 발전 전략을 우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슈퍼리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길림 더비라든지 동북 더비라든지 우리 한국 감독 더비라든지 이런 더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좋은 점이 많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 감정으로 우리 경기를 이기고 지자는 게 아니지만 경기장에서 불이익이나 또 팀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데 우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주신다면. 예. 예. 지난 시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슈퍼리그의 우리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리 전진팀은 우리 홈장에서 북경 구간팀과 격돌을 하게 되는데 예. 전진팀이가 이 경기에서 3대0 이상으로 이기지 않으면은 슈퍼리그 잔류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경 구관팀과 경기를 치렀는데 그날 경기에서 보게 되면 북경 구관팀도 보게 되면은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 둘 다 관건적인 경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경기가 모두 중요한 경기인데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보게 되면은 전진팀이 4대0으로 이기면서 올 시즌 슈퍼리그를 치르게 되었고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토요일에 우리 연변팀과 우리 저 전진 테라팀이 격돌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경기 결과 우리 우연인지 아니면 비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슈퍼리그에서 이런 상황이 있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경기 때마다 우리 홈장전에 우리 심판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 보게 되면은 예. 우리 어떤 심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연변에 처음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락부라든지 축구협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처우를 잘 해준다든지 이런다면은 또 우리 불공정한 판정이라든지 또 편파 판정이라든지 오심 같은 것들이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 외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축구계에서 간과하지 할 수 없는 부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민족이나 우리 지역이 우리 축구 행정인원 또한 지도자, 선수 그리고 심판 그리고 매니저 그리고 평론가, 전문가, 교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배양하고 그들을 배출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우리 축구 인재들이 국가적으로 많이 활약하고 있고 그들이 말이 어느 정도 설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불공정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연변 지역에서 적게 받을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변은 이와 같은 우리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슈퍼리그에서 연변팀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자면은 이런 면의 인재들을 많이 배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외교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름가량 이어지는 휴전기에 우리 연변팀에서 정말 그 치명적인 약점만을 꼭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11륜 경기까지 쭉 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그 판도를 보면 어떨지, 그리고 우리 연변의 축구 팬들이 가장 관심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우리 연변팀의 올해 슈퍼리그의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슈퍼리그가 11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렀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우리 슈퍼리그 판도를 가늠한다면은 앞순위 있는 팀은 지금 순위 앞순위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본 데는 올 시즌에 그래도 성적이 제일 좋은 팀은 광주 황대팀 그리고 그다음에 상해 상항팀 네. 그리고 강서 손행팀 그리고 우리 지금 화북 화하팀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데는 그다음 순위는 상해 신화팀을 놓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팀들이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 시즌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강급권에서 우리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연변팀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련영 경원팀 예. 그리고 절강 록성팀 예. 그리고 석가당 영창팀 예. 이런 팀들이가 또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경기를 치른 장촌 아태팀 그래요. 이 팀들이가 지금 강급권에 있는 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해 슈퍼리그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다크 호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화북 하하팀이라고 봅니다. 예. 이 팀은 우리 지난해 우리 연변팀과 함께 우리 슈퍼리그에 올라왔지만 이분들이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요. 좋은 선수도 많이 데려왔고 또한 지금까지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 팀이 성적도 좋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투자를 많이 한 팀들이 성적이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데는 판도를 뒤흔들고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이런 팀이라고 한다면은 화북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변팀도 올해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해 우리 광건전기에서 모두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데는 특히 우리 련영 경원팀과의 경기에서 우리 나타내는 우리 경기력이라든지 그 같은 정신력, 그 같은 집중력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연변팀도 이 같은 경기를 계속 발휘한다면은 제가 본 데는 올 시즌 슈퍼리그 잔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연변 축구 팬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 연변팀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도 많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연변 축구 팬들이 연변 축구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주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 경기장을 찾게 되면은 보게 되면 우리 경기장에서
우리 많은 축구 팬들이 모이는데 우리 슈퍼리그에서도 우리 관중수를 우리 수치를 보게 되면은 연변팀 관중수가 역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은 데는 보게 되면은 우리 광주 항대팀이라든지 우리 강서 선행팀이라든지 이 같은 팀들이 관중들이 제일 많은데 연변 부덕팀이 우리 저 홈장 경기를 보게 되면은 역시 관중이 많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2만 명 정도 되는 관중 수가 다른 경기에서 잘 볼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변팀도 이와 같이 관중들이 구름처럼 모이면서 열심히 응원만 한다면은 제가 본 데는 올 시즌 연변팀이 가끔 슈퍼리그 우리 잔유도 충분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말 그 어렵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올라온 슈퍼리그의 무대에 굳건히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변 부덕팀은 2015년 중국 갑금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슈퍼리그 등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리그에는 어느 하나가 만만한 팀이 없이 그 실력이 모두 우리의 우위입니다. 하지만 연변팀은 그 어느 팀에도 없는 강한 정신력과 똘똘 뭉친 팀플레이가 있고요. 또 끈끈한 응집력이 있습니다. 2016 중국 슈퍼리그는 아직도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확실히 보완한다면 슈퍼리그란 이 정글에서 장백 호랑이의 보효는 계속될 것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전화 공감 토론방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의 최명광,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